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는 꽤나 민감하면서도 흥미로운 내용이에요. 중국이 세계 각국의 선거에 비밀리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최근 캐나다에서 벌어졌던 선거 개입 사건에 관한 최신 소식입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의 근본을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죠. 어느 나라에서든 선거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여기에 외부 세력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 나라 국민의 미래와 주권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그냥 흥미로운 가십거리로 넘길 수 없는 무게를 갖고 있어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먼저 이번 캐나다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2025년 2월 현재 캐나다에서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어요. 몇몇 캐나다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몰래 지원하거나 중국계 커뮤니티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죠. 특히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짜 뉴스와 의도적인 혼란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려 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캐나다 총리가 직접 나서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요. 그렇다면 중국은 대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고 할까요? 몇 가지 주요 패턴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금전적으로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겉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합법적인 후원처럼 보이지만 이 돈이 실제로는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죠. 둘째, 중국계 디아스포라 커뮤니티를 활용하는 건데요.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통해 특정 메시지를 확산시키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보면 됩니다. 셋째, 첨단 기술을 이용한 소셜미디어 조작이에요. 요즘은 단순히 트윗이나 게시물을 올리는 수준이 아니라 인공지능과 대규모 봇 계정을 이용해 여론을 아예 갈아엎으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어요. 넷째, 정치적 로비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특정 로비 세력을 통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보 수집과 활용인데요. 해킹 같은 방법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흘리거나 협박의 수단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번 캐나다 사례에서도 이러한 방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와 연계된 단체들이 특정 후보와 연결된 프로젝트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제공했는데 이게 모두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되었죠. 이런 게 들통나면서 캐나다 내에서도 굉장히 큰 논란이 불거졌어요. 또 캐나다 내의 중국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조작된 정보를 퍼뜨려 특정 정당에 불신을 심거나 지지를 유도했다는 것도 의혹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은 돈, 디아스포라 네트워크, 소셜미디어, 정치적 로비, 그리고 정보 수집과 활용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세계 각국의 선거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어요. 캐나다 정부는 이 문제를 강하게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이런 외부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모든 나라가 이런 일에 대비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겠죠. 중국의 이런 행보가 계속된다면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논의와 대응이 필수적이겠고요.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우린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요약하면 중국의 주요 개입 방식에는 금전적 지원, 디아스포라 활용, 소셜미디어 조작, 로비, 그리고 정보 활용이 있었고 캐나다 사례는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중요한 경고를 던져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개입을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